이번 시간은 엄마의 말 공부. 사실은 우리가 아이의 마음과 정신을 키우는 건 다 말로 이루어져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의식주를 챙기는 건 아이의 신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거라면은 우리 아이의 마음과 정신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말로 전달을 하고 말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부모인 나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줄 아는가? 의외로 우리가 그런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에 공부한 것과 그리고 나름 얻게 된 통찰 이런 것을 가지고 엄마의 말 공부 중에서 5가지 전문 용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세상에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그분들이 일상에서 늘 전문적 기술을 쓰고 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시던 대로 하시다가 정말 이때는 전문 용어가 필요해. 우리 아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말을 써야 돼 라고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아이들이 바로 사춘기,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안 하고 혹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이 아이가 원래 굉장히 훌륭한 강점을 지녔는데 이게 잘 발달하지 못하고 이게 좀 뒤틀려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되었구나를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너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이요, 삐딱하니 나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춘기 이후에 아이들을 대하는 대화법이 힘든 이유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는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아이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네, 정답이 떠오르시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냐면 아니야, 너 원래 안 그래? 이런 말 100번 해봤자 절대 아이 마음에 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너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하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원래는 언제부터일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하는 원래는 언제를 말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렇잖아요. 원래라는 게 언젠지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서 너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잖아. 너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막 하트 날리고 이럴 때도 아닐 거잖아. 그치? 언젠가부터 너가 좀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뭔가 하기 싫어지고 언제쯤부터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기억을 떠올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때가 공부를 시작하는, 그리고 명시적 기억이 시작되는 건 6세 전후라고 하거든요. 6, 7세 때 기억을 제일 많이 떠올려요. 그때 한글을 배우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두들겨 맞았어요. 아빠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못한다고 아빠한테 머리를 엄청 맞고 아빠가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안 좋은 말도 막 이렇게 비하적인 용어를 툭툭 내뱉게 되잖아요. 막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쓰럽죠. 그런 말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점점점 누적시켜서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꾸역꾸역 시키는 대로 좀 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너 어떤 말들이 이렇게까지 너한테 뭐 체벌한 건 좀 빼고, 체벌은 절대 이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체벌은 좀 빼놓고 어떤 말에 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지를 제가 다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 하지마, 그만해, 넌 못해,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비하적인 말들 혹은 비교하는 말, 야 누구는 잘하는데 넌 도대체 왜 이러니? 라든지 너 도대체 숙제 안 하고 뭐해? 야 너 100점 받으면 사줄게, 이렇게 조건을 건드라든지 혹은 때로는 무시해, 넌 몰라도 돼, 넌 그냥 공부나 해, 이런 거.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아이는 굉장히 좌절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영향이 마음에서 생겨나는지를 물어봤더니 완전히 자기가 바보가 된 기분이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항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 재수 없어. 이런 말들을 부모님을 지칭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사춘기가 되면 반항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꾹꾹 눌렀던 감정적인 상처들이 정말로 원망감과 분노감이 되어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에 의한 상처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분노감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를 한번 계속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자, 한 번 더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아이가요, 숙제를 안 해놓고 다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면은 아이가 반성하고, 예, 다음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예, 숙제를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예,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럴 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또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다음번엔 좀 더 열심히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갖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5가지 전문 용어를, 예,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요, 아이가 짜증을 내건 뭐 화를 내건 혹은 울건 뭐 이럴 때도요, 모두가 아이의 마음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원망감이 생겼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알고 계세요. 아이 마음 읽어주기.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핵심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핵심 감정은 뭐예요? 겉으로 짜증을 내지만 그 짜증의 속마음을 보면은 뭔가 당황스러웠거나 억울했거나 실망감을 느꼈거나 좌절했거나 분노감 혹은 배신감 여러 가지 핵심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화에서 그런 감정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습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잘 배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은 흔히 쓰는 언어 중에서 왠지 핵심 감정을 좀 읽어주는 것 같은 감정 언어가 뭘까를 보니까 힘들었구나예요. 정말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나의 배우자가 저녁에 만났어요. 근데 오늘 낮에 나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애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나 아니면 회사 일이 힘들었거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막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왜 보자마자 짜증을 내?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확 화가 치밀잖아요. 저 근데 반대로 딱 봤는데 아유 뭔진 모르지 오늘 되게 힘들었나 보다. 힘들었지 자기야.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지 모르게 맞아 나 되게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더 소통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직 몰라도 돼요.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를 만나면 애가 왠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막 파고드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바로 말할 수 있지가 않아요. 바로 말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언제 겨우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다 얘기를 해도 굉장히 안전하구나를 확인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전이라는 건요, 내가 얘기를 해도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를 해도 혼나지 않는구나, 내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를 말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가 축 처져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엄마 친구가 나보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나 막 나한테 누병을 씌웠어 이런 걸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네가 어쨌길래 걔가 그러니? 이렇게 혼을 내세요. 그럼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더 나만 혼나요. 이런 대화가 되면 아이가 무슨 결심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부모님한테 몰라요 그냥요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우리는 얘가 말을 안 해요 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은요 힘들어 보이면 아이고 힘들었구나 라고 해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나 보다. 아유 어떡하니? 예. 그리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멈추셔야 돼요. 아직 힘들었다고 한두 번 읽어줬다 해서 갑자기 방어막이 펴지지 않아요. 열리지 않습니다. 더 안심할 수 있게끔 말 안 해도 돼를 먼저 말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 안 해도 이 말은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내 마음도 폭주하고 달려가는 막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내 마음도 멈춰주게 해요. 말 안 해도 돼 하면은 내가 독촉 안 하게 되거든요. 또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엄마가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막 얘기하라고 파고들지 않는구나 때문에 오히려 좀 안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해주시면 좋은 말이요. 힘들었겠다 다음에 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아빠는 네 편인 거 알지? 엄마가 힘이 돼줄게 아빠가 힘이 돼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다시 해결하는 거하고요. 잘못해서 생겨난 우리 아이의 심리적인 마음을 읽어주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잘못한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얼마나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겠어요. 이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오히려 아이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자기 잘못을 다시 반성하고 다음엔 다르게 해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문 용어는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문제 행동을 했거나 혹은 또 문제적인 결과들 있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을 못 본다라든지 자, 이런 결과가 있다 해도요. 무조건 이유가 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혹시 친구랑 싸웠어요. 뭐 친구를 때렸다. 혹시 요즘은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학교로 이제 불려가셔서 막 맞은 아이 부모님한테 또 사과하고 막 온갖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밟아야 될 절차, 해야 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너 왜 그랬어? 때리지 말랬는데 왜 그랬어? 이러지 마세요. 아이 마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호기심, 아이의 마음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정말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우리 흔히 믿으면 잘 자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은 채 막연히 냅두면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잘 자랄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들을 계속 주어야만 그게 씨앗이 돼서 무럭무럭 성장하면 정말 믿는 만큼 자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믿음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조차도 우리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믿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친구를 때린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이런 대화를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이유를 묻는 건 왜 그랬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말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랬어라는 말이 이 why, 왜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3살, 4살, 5살 즈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하지 말라는, 왜 그때 문제 행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랬지. 왜 그랬어? 네, 아빠가 하지 말랬는데 왜 그랬어? 이렇게 왜 그랬어라고 하면서 계속 혼내요. 그래서 이 좋은 질문형의 이 대화법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왜라고 물어보면 바짝 얼어붙어요. 딱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시 너가 이런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이걸 좀 천천히 말씀하시면 애가 눈동자가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울먹이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이에요. 네, 이런 과정으로 아이가 이유가 있음을 믿어주고 그 질문을 하면요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떤 아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근데 엄청 혼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 대화를 못해서 애가 꿍하니 이유를 물어봐도, 때린 이유를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이게 좀 며칠이 지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뭔 줄 아세요? 걔가 맨날 나한테 뚱뚱하다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너 그렇게 힘든 마음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니?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오늘은 왜 못 참았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너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니? 하고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어? 이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펑 터뜨리면서 오늘은 나만 놀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놀렸다고, 우리 엄마도 뚱뚱하다고. 세상에 우리 엄마를 건드려?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쵸? 저라도 못 참았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어쩌면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깊은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깊은 공감을 못 해주시는 게 이러면 애가 다음에 또 때리는 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의 원리라는 거는요. 정말 내가 아이도 알거든요.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을 깊이 이유를 알아주고 나니까 너무 뭔가 속도 후련하고요. 그제서 이제 후련해지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마음이 평정심을 갖게 되면은
내가 괜히 때려가지고 이 사단이 나고 나만 억울해고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 마음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다음에는 안 하고 싶죠. 그렇게 안 하고 싶죠. 그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전문 용어는 어떤 문제 행동이든 그 속에는 나름의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숙제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해요. 시험을 못 봤는데 잘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왜 했을까요? 네. 물론 못해서 혼낼까봐 혼나는 걸 피하려고 라는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화내는 게 제일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는 안 했으면 혼도 나겠지만 안 했다고 하면 엄마가 또 막 속상해하고 막 온갖 푸념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애들 다 듣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차라리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엄마가 실망하는 거를 보기 싫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미안해지고요. 또 혼내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떨 때 아이의 행동이 수정되는지를 제가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되게 죄송하고 미안할 때, 또 부모님한테 되게 고맙다고 느낄 때, 그래서 엄마 미워! 이게 아니고 엄마 너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혹은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들면요, 정말 좋은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 행동을 해도요, 우리 아이에게는 항상 긍정적 의도가 있다. 한 가지만 해볼까요? 요즘 학원을 가면은 이제 아이가 도착 시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학원을 갔는데, 제 시간에 갔는데 30분이 늦게 도착했어요. 문자가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럼 아이가 돌아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아이의 긍정적 의도는 뭘까를 먼저 한번 질문을 떠올리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긍정적 의도는 조금 정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호기심을 가져요? 이유가 있겠죠. 전문 용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유를 물어봐야지. 이건 가능해요. 너가 늦게 갔던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래? 이러면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면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믿어주니까 아이들이 말 잘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좀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뭐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나도 모르게 많이 흘렀어요. 라던 다 이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30분 늦었잖아요. 근데 늦게라도 갔어요. 늦었다고 땡땡이 치고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늦었어도 다시 이게 막 놀래가지고 막 달려서 갔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늦어도 또 열심히 가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 늦었어도 가서 공부하고 와서 너무 고마워.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런 게 바로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읽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내 마음 다 알아주고 또 내가 늦게라도 갔다고 또 지지를 해주시니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고 또 이런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전문 용어는요, 강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강점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태어나는 건 기질이기 때문에 평생 변하지 않아요. 다만 강점은 갖고 태어났지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씨앗을 키워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잘 모르시겠다면은요, 그 마틴 셀리그만, 그 미국의 긍정심리학의 대가거든요. 이분이 24가지 성격 강점을 정리해 놓은 책도 있고 자료도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 치고 24가지 성격 강점이라고 치면 그 24가지 항목이 나와요. 근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창, 사랑, 친절, 사회적 지능, 용감, 끈기. 어떠세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한 9개, 10개 정도 말했는데요. 이 중에서 난 저거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저건 좀 약해. 이렇게. 강점은 노력하지 않아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유머 감각도 중요한 강점이고요. 책임감도 강점이에요. 리더십 혹은 감사하는 것도 강점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아이랑 제가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서 딱 보고 너가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잘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봐. 이렇게 해요. 아이들하고 작업할 때. 근데 모두 다 대여섯 개는 다 나와요. 근데 정말 기질에 따라 학구열, 끈기, 이런 거, 신중함,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친 아이가 있고요. 친절해, 나 겸손해, 나 유머 감각이 있어, 활력 있어, 이런 거 동그라미 친 아이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뭔가 학구열, 끈기 이런 게 있어야지 학교 공부에 도움되잖아요. 그래서
뭐 활력, 친절, 겸손, 감사 이런 거의 강점이라는 걸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요게 잘 발달하면은요 엄청난 강점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의 강점을 키워주는데 요게 성장기에는 강점이 단점으로 많이 나타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애가 고집이 너무 세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아이 키우시면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게 뒤집으면 강점이에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고집 센 아이를 다르게 말하면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진정성 있게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내는데 아직은 미숙해서 내 주장에 해당하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말로 설명하는 건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고집을 꺾으려고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장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고집 꺾으면 싸움만 나고요. 나중에 정말 관계가 틀어져서 사춘기에 아이가 일탈이 점점 심해질 위험이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강점을 잘 찾아서 늘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5번째 전문 용어는 자, 많은 경우에 문제적인 상황이나 문제의 행동들은 반복되게 됩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랑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 수 있잖아. 그럴 때 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숙제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오늘 숙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바로 우리 아이가 예견되는 문제 행동을 미리 예방해서 그거를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대화법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5가지 부모님의 전문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자,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 많이 힘들었지라고 마음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을 해도 너가 이렇게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고 물어봐주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 행동 속에도요, 긍정적 의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요, 이분들이 긍정적 의도를 갖고 한두 번 해봤더니 아이 행동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피자를 시켜 먹는데 뭐 때문에 기분이 틀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애가 벌떡 일어나서 피자를 딱 밟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밟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말렸는데 그 아빠의 질문이 이런 행동에도 긍정적 의도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피자를 밟으려고 했던 그 행동은 어떤 긍정적 의도가 있을까요? 네. 이 아이가 일단은 밟으려고 했는데 제가 밟았는지 물어봤어요. 아니, 밟으려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액션이 크기는 했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화났음을 보여주었지만 뭐예요? 밟지 않고 밟을까 말까 또 고민했기 때문에 너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났구나 부터 해서 너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 안 밟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 엄마가 알거든. 자, 이렇게 다리 떼놓고 얘기 한번 천천히 해봐. 너가 이렇게까지 화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를 좀 말해줄래? 엄마 들어야지. 엄마 아빠가 들어야지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자기 표현이라는 건요, 언어력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성숙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잘 발달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질내거나 짜증내거나 분노감으로 폭발시키지 않아요.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이 5가지 부모의 전문 용어를 잘 써주신다면 우리 아이랑 대화가 굉장히 잘 될 수 있고요. 되게 좋은 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깊은, 정말 예쁜 마음과 되게 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되게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는 아이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발견해서 늘 감탄하고 이 아이 정말 멋진 아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인데요. 이런 걸 해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의 이렇게 멋진 모습을 직접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이 5가지 부모님의 전문 용어 잘 쓰시면서 아이랑 되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